33쪽 제척기간 나왔죠. 제가 지금 오늘은 첫날이라 지금 많이 진도를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가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예습을 좀 해오시되 핵심 이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오지만 문제는 두 번 풀어볼 필요 없다 봐요, 저는. 자, 32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자, 나왔다 그러면 동그라미 부정행위. 그 몇 년이야? 10년이죠. 근데 다시 동그라미 국내. 어디? 국내 동그라미라고. 그 국외면 그죠? 15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국내인지 국외지를 밝혀줄까? 국세일 때는. 그래서 국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에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인가. 다만 예외는 고려하지 마라.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 부정행위는 몇 년 결론 냅시다. 10년. 다만 국제 거래를 통한 국세 등의 경우에는 몇 년? 15년. 예. 자, 33번 별표 2개. 예. 요게 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과할 수 없다. 틀린 것은 이건 바로 결론. 지방세의 제척 기간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1번 납세자가 자 나왔다. 사기나 그 밖에 뭐 나왔어요, 여러분? 부정행위.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그냥 몇 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이죠, 뭐. 자, 2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단순 무신고 몇 년? 7년이죠. 7년. 근데 몇 년 나왔어? 5년. 그래서 틀렸죠. 자, 3번 등록 면허세 납세 문제. 자, 밑줄 요거는 뭐였어? 과소 신고하죠. 그러면 10년, 7년짜리가 아닌 건 다 몇 년이야? 5년이죠. 예. 자, 4번.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대. 이거는 악질이죠. 악질 무신고는 몇 년이야? 10년이죠. 10년. 맞는 말이죠.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의로 한 취득이죠. 자, 5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지종 다 몇 년이야? 5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봅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간단해. 원칙 몇 년? 국세, 지방세 다 5년. 단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때는 뭐야? 10년이죠. 그래서 다음 중 소멸시간이 5년인 경우다. 틀린 것은 바로 1번이죠. 1번은 5억 원 이상이 뭐니까? 국세니까 제척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야 되죠. 자, 35번부터 저기서 일회성 문제입니다. 35번부터 일회성 문제. 35번부터 그래서 공시송달 사유, 그 다음에 제2차 납세물을 부담하는 출자자, 그 다음에 37번에 지방세의 불복 청구, 요 35, 36, 37번 전형적인 무슨 문제? 일회성 문제. 안 나옵니다. 또 보지 마세요. 궁금한 거 참고 보시면 지방세 기본 35번 잠깐이나 설명만 드릴게요. 부담 없이 보세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또 안 나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둘 게 있어서 그래.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용어상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과세권자와 누구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자,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서류를 보내는 걸 뭐라냐면 이거를 서류의 제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출. 그래서 무슨 말이 나면 제출이란 말이 나면 이건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과세권자한테 보내는 걸 말하는 거야. 거꾸로 과세권자가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서류를 보내는 걸 뭐라냐? 이거를 서류의 송달이라고 그래. 서류의 송달. 그러니까 요 제출, 송달 자체가 바로 의미가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류의 제출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가는가? 납세 의무자로부터 과세관청에 가는 거를 말하는 거고 거꾸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가는 걸 뭐라다 여러분? 서류의 송달이랍니다. 서류 송달. 용어 자체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서류의 제출과 서류의 송달을 구분한 이유는요.
여름 민법에서 배우셨죠? 도달주의, 발송주의 배우셨나요? 예. 그래서 서류의 제출, 즉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보냈던 이름은 발송주의입니다. 발송주의. 그럼 뭐 하는 순간? 보내는 순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보내는 순간 신고한 효력을 보는 거. 언제 도착했느냐는 물어묻지 않아. 묻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서류의 송달은 도달주의야. 도달주의. 누구한테 와야 돼? 납세 의무자한테 와야만 적법한 송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용어상에 달라.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국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을 해야 돼. 그러면 양이 엄청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 일회성 문제를 맞추겠다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저는 효과가 이렇게 크다, 작다. 저는 뭐 적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다만 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요 문제는 뭘 물어본 거죠? 서류에 뭐를 물어본가? 송달을 물어봤죠. 서류에 송달. 즉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가? 과세권자가 납세문자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때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 우편송달과 교부송달 둘 중에 과세권자가 택일. 자, 우편으로 보낼 거냐, 교부송달할 거냐, 누가 결정해? 과세권자가. 우편송달이 뭔지 아시죠? 우측을 통해서 보내는 걸 말하는 거야. 예. 교부송달은 뭐야, 여러분? 교부송달. 직접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면 여러분 카드 회사에서 본인 확인하고 수령증 제시하죠? 네, 그거. 그래서 우편을 보낼 거냐, 교부송달할 거냐, 그건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거. 마음대로 보내세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전자송달과 공시송달이 있죠. 지금 본 문제는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지금 왜 어디서 뭐를 물어보는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자송달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여러분? 요거는 인터넷을 하는 거야, 인터넷.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했을 때만. 납세의무자가 야 나한테 고지서 보낼 때, 고지서 보낼 때 직접 보내지 말고 뭐로? 메일로 보내라 그 얘기야, 메일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주로 배우자가 알아야 할 때, 몰라야 할 때, 몰라야 할 때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안 해? 전자송달 안 받아? 저는 모든 고지는 다 전자송달 받습니다. 예, 집에 우편물 오면 집에서 다 벌잖아. 중요한 거야 이거. 오 참네. 그래서 전자송달은 누가 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했을 때만. 그래서 갑자기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는 은행에서 뭘 보내냐? 잔액 최고장을 보냅니다. 당신의 예금 잔액이 지금 얼마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는 거죠. 그럼 가끔가다 사고가 나잖아. 내부 사고가 나. 그래갖고 내부 사고나 발생하는 걸 방지해서 이렇게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 예금 잔액자한테는 잔액 고지서가 날라가.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잔액하고 우리 은행에서 갖고 있는 잔액하고 맞는지 확인해봐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자기 통장에는 얼마로 돼 있어? 500. 근데 은행 통장에 100이 제로로 돼 있다. 그 500이 띵겨진 거죠? 어딘가 없어진 거잖아. 그럼 빨리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일이 가끔가다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집사람 몰래 오는 통장이면 큰일 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지금? 그러면 그때는 우편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야 돼? 전자송달 받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납세의무자 뭐 했을 때만? 선택했을 때만. 그럼 공시송달은 뭐냐? 이런 정상적인 송달이 곤란할 때. 정상적 송달이 뭐 할 때? 곤란할 때. 이때는 게시판에 뭐 게시를 하거나 관보 등에 뭐 하는가? 게재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알리는 거죠. 여러분 항상 구청동 이렇게 공공관서에 가면 옆에 대문이란다. 정문 앞에 뭐가 있어? 게시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맨날 예전에 무지하게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알리는 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시송달. 그럼 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바로 요 공시송달 사유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가죠. 1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밑줄. 여기 요건이 다 달라. 송달 받아야 할 자. 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밑줄 어디에 있어? 국외. 그 외국에 있다 하면 무조건 공시송달 사유냐? 아닙니다. and 송달이 뭐야 돼? 곤란해. 세 가지야, 세 가지. 예,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어, 미국에 있어. 그럼 외국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공시송달이냐? 아니, 미국 정상적 우편물 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 나라가 뭐 내전 중이라든지 전쟁 중이다. 그럼 여러분 전쟁 중이다. 거기서 우체부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좌우 보복하면서 막 갖다가 포탄이 막 떨어진데 거기 갖다 주겠냐고. 씨. 자, 2번. 이거는 송달 받아야 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뭐 할 때 분명하지 않고.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국외, 2번은 국내. 3번. 서류를 뭐로 보내서? 우편. 근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거죠. 그래서 나쁘기 않네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자, 5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4번이죠. 죄송합니다. 4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여기 밑줄 2회 이상 교부 송달한 거죠. 근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로 확인돼서 나쁘기 않네 역시 송달 곤란. 그래서 3번과 4번은 공통점. 그 수취인 부재로 인한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의 공통점이야. 다시 한번 3번과 4번은 공통점 뭐다고요? 수취인 부재로 수취인 부재로 인해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뭐야 돼? 곤란. 다만 3번은 뭐고요? 우편 송달. 그래서 우편 송달을 몇 번 반송되면 한 번 반송되면은 공시 송달 사유가 되는데 4번은 뭐야 여러분? 교부 송달은 2번 이상 가야 돼. 2번 이상 주소지 찾아갔는데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납부기내 송달이 곤란하다. 그러면 뭘로 간다? 공시 송달. 근데 5번은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가 만났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났어. 그래서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정당한 사유 이시 없이 수령을 뭐 하는가? 거부하는가? 자, 주소지에 가서 납세부자 만났어. 그래서 채굴장을 주는가? 너 채굴장 준다? 이번까지 독촉장까지 주면서 이번까지 안 내면 너 이제 압류 들어간다 하는데 얘를 독촉장 준데 얘가 안 받다고 도로 씩 던져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만났어. 그래서 야 독촉장이야. 너 2번까지 안 내면 너 이제 압류 들어간다. 그랬더니 얘가 받아야 되는데 받자고 도로 휙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나도 다시 휙 던지니까 이놈이 또 다시 휙 던지니까. 그럼 계속 던지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막 지방 그 대문 밑으로 막 집어넣으면 또 이놈이 휙 집어던지고. 그래서 정당 사유 없이 수령을 어떻게 하는가? 거부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얘가 지금 뭐 하죠? 리젝트 거부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서류를 독촉장을 문 앞에다 두는 거야. 둬놓고 야, 나 분명히 너한테 돈 전달했어. 그리고 사진용을 찍어. 그럼 나는 분명히 너한테 줬는데 네가 안 받은 거다는 얘기야. 그걸 뭐 하는가? 입증하는가. 이걸 뭐라냐? 저거 유치송달입니다. 그러면 유치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시송달 사유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송달한 걸 본다고. 이걸 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냐고. 어? 그럼 이 문제 왜 낸 거야? 출제원이. 틀려고 낸 거야. 틀리라고. 의도는 딱 하나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준다? 틀려준다. 그럼 돼. 그래봐야 그게 몇 개야? 3개에서 4개 정도. 진짜 많으면 4개야. 보통 3개 정도. 그러면 제가 12개에서 13개를 목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런 일회성 문제 3개에서 4개 제외하면 12개에서 13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한 데서 나와요 여러분. 12개, 13개. 이거 못 맞추는 거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내용이 어려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세법 몇 개를 목표로 한다고요? 12개, 13개 목표합니다. 예. 물론 저만이죠. 여러분이 목표를 해야 돼. 응? 12개, 13개 맞출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충분히. 자,
그다음에 36번, 37번 이렇게 가면 이제 한없이 분량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38번 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6조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나왔죠? 자, 36조 맨 밑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금 표 있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별표 하나. 예, 36조.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하고 갑시다. 자, 농부. 농어촌 특별세 뭐 부가가치세. 농부는 뭐야, 여러분?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죠. 근데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자,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언제 발생해?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하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방교육세 취득 단계에서 왜 발생하죠? 그렇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로 발생하는 거죠. 지방교육세가 보유 단계에서 왜 발생하죠? 재산세의 부가세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나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죠. 자, 지방소득세 볼까요?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 발생한다고요? 보유와 처분. 그러면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무슨 소득이에요?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소득.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뭐예요? 양도소득. 그러니까 뭐가 쫓아와? 소득세. 그러니까 뭐가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쫓아오는 거죠. 뭐. 자, 이거 조금 봅시다. 이때 그 임대자가 개인이면 뭐가 부되는 거고? 종합소득세. 뭘로 분류가 되죠?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법인이면요? 법인세로 가져가 되는 거죠. 자, 부동산 양도했다. 양도하면 뭐가 부되죠? 개인이면 소득세. 다만 그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우발적인 때가 뭐가 되고?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사업행위로 양도하면 뭘로 가져야 되는가? 종합소득세. 무슨 소득으로 분류가 돼?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죠. 법인이면 법인세에 가셔야 되죠. 어쨌거나 보유할 때는 임대소득,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 그래서 뭐가 발생해? 소득세 등이 발생하고. 소득세가 발생하니까 뭐가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가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언제 발생한다?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지세 좀 확인합시다. 인지세. 인지세는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 매매 계약서니까 누가? 매도자, 매수자. 그 매수자는 무슨 단계? 취득 단계. 매도자는 처분 단계. 그래서 인지세는 뭐야? 취득과 처분 단계지만 무슨 단계는 없어? 보유 단계는 없죠. 자, 보유세 우리 뭐 기억하죠? 재지정 기억해 두셔야죠. 됐어요? 37번, 3번 기타 있죠? 적으세요. 종합문제입니다. 이거는 종합문제용 대비. 그래서 역시 우리 조세 총론에서 종합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종합문제. 그래서 37쪽에 본세, 부가세 뭐 나와 있는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 바로 당해세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38쪽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2014년도 25에 유사합니다. 자, 무슨 단계에서? 취득 단계에서 부담하는 거죠. 1번. 1번을 답으로 찍은 사람이 있죠. 왜 1번을 답을 찍었을까? 맞는 거를 생각한 거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그러면서 1번 찍고 룰룰룰룰 그리고 집에 가서 가단 맞추기가 틀렸죠.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모든 단계죠.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 단계, 인지세 취득과 처분. 근데 5번 보세요. 재산세 무슨 단계야? 보유 단계죠, 여러분. 정말. 자, 2번, 3번 풀어보시고요. 4번 가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 옳은 거 뭐야? 농부. 1번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 뭐 부가가치세 보시면 되죠. 자, 문제 6번. 부동산의 취득가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 2007년 뭐 이거는 2007년이 아니라 1990년도죠. 8회 때 문제네요. 취득가 보유 시에만이죠. 그러면 농특세는 모든 단계, 등록물세는 취득 단계,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 단계, 취득세는 취득 단계. 바로 5번 지방교육세가 취득가 보유 시에만이죠. 예. 거꾸로 문제 7번 보유와 양도 시에만 발생하는 거다. 옳은 거 찾아봤죠? 뭐야? 지방소득세죠. 예. 자, 8번부터 이제 종합문제가 되겠네요. 8번부터 종합문제 적으세요. 종합문제 8번부터 종합문제. 자, 문제 8번 볼까요? 분납이 인정되는 조세가 아닌 것은 1번 증여세, 2번 종합부동산세, 3번 재산세, 4번 지역자원세, 5번 양도세. 예, 역시 밑줄 지역자원시에서는 분납, 물납, 부가세 없죠. 지역자원시는 재산세 뭐기 때문에 병기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분납, 물납 또는 뭐 예.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됐고요. 나머지 뭐 다른 거는 여러분 그냥 여기부터 무슨 문제니까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 그래서 저는 개별 요거는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개별 문제 끝난 다음에 복습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우리 42쪽에 16번 있습니다. 42쪽에 16번.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런가. 예,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종합 문제 잘 나오죠. 아니 저 일회성 문제 이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제끼세요. 근데 다만 이때에 이렇게 어차피 찍어야 돼. 찍는데 이렇게 보기지물 보니까 2번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렇게 지방세는 뭐가? 취득세 또는 국세일 때 뭐가?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걔를 답으로 찍으라고. 그래서 실제 2번이 답이요. 2번이 왜 답이냐? 양도소득세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나 요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사무실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사무실 내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기존 사무실을 뭐 하는 거죠? 인수받는 거죠. 그럼 이거 뭐가 해당이냐?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될 수 있어요. 사업 통으로 넘긴다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돼서 기존 공인중개사를 다 넘겨받을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하기 전에 발생된 국세나 지방세 등 뭐를 세금을 다 내고 넘겨야 되는데 이걸 내고 안 내고 여러분한테 넘겼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양도자가 내지 않은 뭐를 세금을 누가 양수자가 제2차 납세 문제로서 내야 되는가.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업을 포괄 양수할 때는 반드시 뭐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 각종 공과금, 세금 다 내는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이 다 덤탱이 쓴다고. 왜냐면 과세권자는 얘를 도저를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얘 넘겨 도망갔는데. 그 누굴 잡는다고요? 양수자. 그런 제2차 납세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를 물어본 건데 예. 이때 사업을 양도했던 양도소득세는 뭐는? 양도소득세는 양도 전에 발생한 거야? 양도 후에 발생한 거야? 양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그 사업 양순이 제2차 납세금을 부담하는 국세 이 범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왔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나왔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찍어야 돼.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답을 찍는데 보기 지문에 뭐가 나와 있으면 지방세 때는 취득세, 국세 때는 양도소득세. 그러면 그 나온 지문을 찍으라고. 어차피 찍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건 단 주의사항이 뭐야, 여러분? 너나 나나 다 모를 때야. 자기만 모르는 족족 양도세야 나오는데 족족 취득세. 네가 이거 찍으라고 했잖아. 시켜 그러면서 그냥. 그런 분들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드신 거죠, 지금? 예.
17번 보세요. 17번. 전형적인 종합문제 스타일이죠. 자, 종합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하나를 통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동시에 다 물어보는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종합문제랍니다. 그럼 17번 보세요.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이다 그랬어. 지금 취득세를 물어본가? 농특세 물어본가? 뭘 물어본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취득세는 지방세 맞잖아요. 창문 열었죠 저는. 지금 뭘 물어본가? 농특세가 지방세이다 지금 물어본 거죠. 2번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합산과세제를 채택했다. 종부세는 무조건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소유자별로 간다고 그랬죠? 3번 사업용 건물 양도시차 미추 부가치세. 이제 얘는 시험 범위 아니죠. 이 당시에는 시험 범위에서 부가치세가 부가치세를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부가치세 안 내니까 시험 나가서 그냥 전혀 모르죠. 자, 사업용 건물 양도할 때 부가치는 그 양도는 사업자가 양수인할 때 받는 거죠. 그 때문에 결론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문제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다. 양도인. 자, 4번. 그래도 반가운 게 보이네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 즉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합산의 종합소득 신고하고 납부된다. 맞아, 틀렸죠. 아씨, 아는 건 이거 하나인데 답이 아니네.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분류하여 신고 납부되는 거죠. 합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5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거 합한 금액이다. 바로 5번이 정답이죠. 요 16회가 언제냐? 2005년도예요. 2005년도가 어떤 해냐? 바로 종합부동산세 처음 부과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처음 종부세 나왔던 그 해 답으로 물어본 겁니다. 자, 18번 확인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마무리 짓고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개별 세모로 갑니다. 취득세. 뭐 여기 뭐 간단한 요약이 있긴 있는데 뭐 한번 참고하시던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너무 부족하고 요약집 보세요. 예. 다음 주부터는 갖고 오세요. 요약집 갖고 오세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진도 못 나감. 이거 일일이 다 쓰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약집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6조 취득세 갑시다. 자, 1번 총론. 누가 가방 싸래? 가방 싸는 거 아니야? 취득세 나가는 거? 자, 이거 지방세 취득세 총론이죠. 1번부터. 예. 시험에는 안 나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보죠. 눈으로 옛날 때 나왔던 거죠. 취득세에 관한 담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화의 취득 행위를 과세 객체로해서 과세는 자 밑줄 뭐죠? 행위세 밑줄. 그리고 소유권의 매 이전 단계마다 부과된 밑줄 유통세. 1번 맞는 말이죠. 2번 무슨 과세? 응능과세. 자, 3번 취득한 재화 자체에 중점을 두어 무슨 과세? 개별과세죠. 대물세이기 때문에 대물세. 거기 나와 있죠 우측에? 따라서 대물세는 성격상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고? 개별과세. 그리고 뭐야? 비례세율로 구성했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율이 없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없죠. 이거 잠깐 볼까요?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쭉 한번 봅시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무슨 세? 대물세죠. 물세니까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하고? 개별 과세하죠. 그리고 무슨 세율을 적용하죠? 비례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어요? 비례세율밖에 없죠. 뭐가 없죠? 누진세율이 없죠. 누진세율이 없죠. 오로지 비례세율밖에 없죠. 근데 취득세는 일반적인 비례세율에 뭐가 있죠, 여러분? 표준세율과 뭐가 있죠,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죠. 중과세도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3가지가 있죠.
자, 등록면허세 갑시다. 등록면허세도 똑같죠. 취득세나 등록세 무슨 세입니까? 행위세. 그래서 개별과세의 비례세율이고 누진세율이 없죠. 등록면허세 중과세 있어 없어? 있죠. 등록도 3배짜리 하나 있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무슨 세니까? 행위세로서 무슨 세다 보니까 대물세니까 다 무슨 별로? 개별과세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이죠. 그래서 뭐가 없어? 누진세율이 없다고요. 재산세 볼까요? 재산세는 역시 대물세가 원칙이죠. 그래서 개별과세에 비례세를 적용하죠. 그런데 재산세에서 예외적으로 대인세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별로 무슨 과세죠? 합산과세에서 무슨 세율 적용하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오죠. 그래서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했어요. 나올 뿐 아니라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론 재산세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종별. 그래서 주택가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이 두 놈 무슨 과세? 대인세로서 합산과세하죠. 그래서 무슨 세를 적용하죠? 누진세죠. 근데 얘는 써져 있죠. 뭐라고? 합산과세 토지라고 돼 있죠. 근데 주택은 무슨 세? 대물세이기 주택별 무슨 과세? 개별과세해야 되지만 주택은 무슨 세를 적용해? 누진세를 적용하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하는 건 몇 가지다? 3가지. 어떻게 외라? 주종별, 주종별.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재산세는 딱 주종별 3놈만 무슨 세율이고 누진세율이고 나머지 다 뭐야? 비례세율이죠. 그러면 얘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 비례세를 가져도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거 계속 얘기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율이 못 나오지만 누진세율이 못 나오지만 재산은 누진세율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3개나 있다니까. 이 3놈이 주종별에 뭐가 되는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니까. 나머지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 그럼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가면 종부세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해. 그럼 토지 중에서 비례세로 과세했던 게 바로 뭐야,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 아니야? 모든 건축물 025 별장은 몇 프로? 4% 다 비례세를 과세한 놈이죠. 열심히 적을 필요가 없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야? 대인세죠. 그래서 얘들 무조건 소유자별로 뭐야? 합산과세죠. 합산과세에서 무슨 세율이야? 당연히 누진세율이잖아. 누진세율.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어? 누진세율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세율이 없어? 비례세율이 없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만 있고 누진세율이 없는데 종부세는 무슨 세율만 있고 누진세율만 있고 비례세율이 없죠. 이걸 따로 정리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다 했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를 다시 한 번이나 복습하는 거에 불과한 건데. 양도소득세. 양도세 역시 무슨 세야? 인세. 합산과세죠. 그래서 여기 무슨 세율이야? 누진세율. 역시 몇 프로부터? 6%부터 몇 프로까지?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다만 예외로서 무슨 적용해? 중과세율, 비례세율 적용하잖아. 그러니까 소득세는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오잖아. 원칙이 뭐고 여기는? 누진세율, 예외가 봐? 비례세율. 자, 이거죠 뭐. 그래서 결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물세이기 때문에 무슨 과세고? 무슨 세율 적용한다고요? 비례세. 그래서 절대 무슨 세율이 없어요? 누진세율이 없다고요. 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형식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과세는 형식주의 과세다. 4번이 틀렸죠? 형식주의 과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렇죠. 등록 면허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죠. 나머지 다 무슨 과세야? 실질 과세죠. 뭐. 답은 4번이죠. 자, 5번. 납세지를 관할한 누가 부가? 도지사, 특강시장 또는 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과세권자죠.
자, 2번 납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문제 3번부터 뭐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별표 3개짜리죠. 저는 올해 예상 부분이죠. 요거는 한번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 어디부터 간다고요? 취득세, 납세 문제인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드리냐면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부터 세율까지 관련된 핵심 이론이야. 문제 풀어오지 말라고. 문제 풀 게 있고 안 풀 게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 이론 외울 거 다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예, 외울 거 꼭 외우고 오셔야만 여러분 문제 풀이가 의미가 있고요. 외울 거 안 외운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 풀이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수업만 이렇게 듣고 있다 가는 거야. 답만 적고 가. 노트 필기에다가. 그 문제 풀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를 풀어오는 것이 아니라 뭘 정리하라고요? 핵심 이론 외우실 걸 꼭 좀 외우시면서 그래야 문제 푸는 요령, 접근 요령, 답 찾는 것 여기에다 중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